안녕하세요. 드림TV의 다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전 서울에서 집 구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발령 대기 기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무려 2년이나 걸려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기간제를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대기하는 동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대학교 때는 몰랐던 현실 속에서 마주쳐야 했던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느껴보고 나니까 신규 선생님들께 좋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에서 좋은 집 구하기, 그리고 나의 월급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전세 구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타 지역도 그렇겠지만 서울은 뭐 60만 원, 70만 원 되는 이런 전세 방들이 되게 많잖아요. 방은 되게 코딱지만한데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세를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는 큰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당장 대출을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대출을 여러분이 받으려고 은행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아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은행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좀 이따 3번째에서도 말하겠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단기로 월세를 산 다음에 월세로 사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세대주가 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세대주가 된 다음에 그 세대주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 근무를 열심히 해서 소득 조건을 또 만족시키면 전세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여름에 8월 달쯤에 단기 월세를 구하러 먼저 저는 은평구 지역에 갔는데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생각보다 단기 월세 방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 조건에 다 만족시키진 않았지만 제가 포인트를 둔 것은 세대주가 되는 거,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기간제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그냥 만족하면서 다니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단기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내가 이 정도의 발령이 나겠다 싶었을 때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세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한 번에 이사를 거치긴 해서 힘들긴 했지만 정말 좋게 제가 더 많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비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방을 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엄청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방 구할 때 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잘 들어주시고 이런 점 주의하면 좋겠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주의할 거는 나만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먼저 교통이 중요할 수 있겠죠. 뭐 지하철과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다니는 학교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곳과 가까우면 좋겠죠. 세 번째는 뭐 향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우선순위에서 향은 매우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조량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남향을 꼭 선호해야겠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다양한 조건들 중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꼭 나열해 보시길 바래요. 이게 집을 구하다 보면 내 우선순위를 모두 만족하는 거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 팁은 바로 부동산 가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계약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될 점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돈이 오갈 수도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회초년생은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계약금은 뭐지? 내가 가계약금 넣었는데 이거 빼도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하실 때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부동산 가기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월세와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등기부 등본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에 부동산 가기 전에 유튜브 통해서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은 전세 관련해서 꼭 유의해야 되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세를 준비할 때는 월세보다 그 계약도 훨씬 까다롭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더 싼 가격에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 월세에 살면서 미리 전세 서류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을지 미리 알아보고 그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꼭 미리 알아보시길 바래요. 그때 당장 딱 마주쳐서 하면 되게 내가 이 자격은 나한테 맞지 않는데 하면 굉장히 큰 낭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출 조건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미리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받았던 대출은 버팀목 대출인데 이 버팀목 대출이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대출이에요. 절대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용했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버팀목 대출은 되게 그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알아보시고 제가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직접 보시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꼭 서울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좋은 방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